알쏭달쏭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정확한 법률 지식과 다양한 판례 사례 등으로 인해서 이 생활법률을 좀 더 쉽고 명쾌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알쏭달쏭 생활법률 함께해 주실 분은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임 변호사, 오늘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하셨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아파트 분쟁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층간소음 문제죠. 예. 층간소음, 언젠가는 아파트 얘기하실 때 한번 다뤄질 내용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정말 이 겪는 분들이 힘든데요. 혹시 뭐 변호사님 댁은 어떻습니까? 괜찮은가요? 네, 저는 다행히 꼭대기층이라서요. 층간소음 피해는 없는 편인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뛰어놀지 못하도록 조심시키다 보니까요.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건 많이 있죠. 아이들 키우는 집은 뭐 윗집도 걱정이고 아랫집도 걱정이고 참 어려운데 이런 층간소음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을 마구 폭행한 A씨에 대한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때 적용된 혐의가 바로 살인 미수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인해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런 인식을 하면서 상해를 가했다고 하는데요. 층간소음 문제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층간소음이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을 보면은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위 사건처럼 폭행 사건이 가장 많고요. 실제로 며칠 전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요, 층간소음 복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천장에 고성능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서 시끄러운 음악을 반복적으로 듣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엽기적인 사례인데요. 경기도 안양에서는 50대 남성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인분, 그러니까 똥을 윗집 현관문에 바른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 해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죠.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흉기를 휘두른다거나 찾아가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층간소음 복수라고 해서 스피커를 천장에 대고 트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이용해서 고의로 시끄러운 음악을 반복적으로 트는 것, 이거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 아랫집이 피해자였잖아요. 그래도 처벌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윗집,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유발한 쪽 같은 경우는요, 누군가를 괴롭히겠다 이런 고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아랫집의 경우는요, 복수를 하는 것은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고의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 공감이 가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법률가 입장에서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윗집에 항의 방문을 하다가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윗집에 항의하러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으로 고소되거나 아니면 윗집 문을 홧김에 찾다가 재물손괴로 입건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뭐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윗집, 아랫집 모두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고 이걸 나누기가 애매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제대로 분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보복용 스피커가 판매되고 극단적인 칼부림이 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누구도 승자는 없고 패자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을 때부터 이런 층간소음은 없도록 잘 짓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런 사회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개정 법률안도 많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당의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부실공사, 이런 부실공사의 경우 시공사의 영업정지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요. 야당의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층간소음 관련된 바닥 구조 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법률이긴 한 것 같은데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죠. 그렇죠. 예. 층간소음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쉽게 해결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층간소음 관련 법안이 11개가 발의되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중에 실제로 통과된 법률안은 단 1개에 그쳤다고 하네요. 예. 빨리 이런 문제가 좀 해결돼서 이웃들끼리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쏭달쏭 생활법률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였습니다.